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방송에 의해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여성분이신데 49살입니다. 49세. 근데 이분이 실손보험이 우체국에 가입하시고 계셨습니다. 우체국. 네. 우체국도 보험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체국이 그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갱신형도 많고요. 아무튼 이분께서는 실손보험이 2014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가입 당시에는 3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갱신을 거듭하더니 얼마 전에 이제 11만 5천 원으로 오른 겁니다. 11만 5천 원. 이분이 69이 아닙니다. 49살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갑자기 실손보험료가 5만 원이 오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 보험 좀 점검을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자기 보험을 점검을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험을 쭉 봤더니 한 달 보험료가 5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보험료입니다. 이분이 뭐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52만 원. 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험에 이제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52만 원 내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1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의 보험료의 대부분은 사망보험금에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그래서 돌아가시면 한 4억 5천 정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 독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분이 마땅히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실손보험료가 껑충 뛰더니 내 보험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료가 지금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실손보험료 갱신율이 많이 높았는데 요즘엔 우체국이 좀 선도해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49세가 이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다음 갱신 때는 한 16만 원, 곧 10년 안에 이분 보험료는 한 3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비싸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실손보험을 이제 실손 전환해서 4세대로 바꾸기로 했는데 4세대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진료를 양껏 마음껏 의사가 시키는 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급여 특별 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 시술이라고 한번 하려 치면 한 300만 원 나왔다 이러면 특별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질병 입원 비급여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4만 원 정도 납부하시던 분이 한 10만 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5년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도 역시 내가 비급여 진료를 양껏 마음껏 의사가 시키는 대로 썼다가는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손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그분 나이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65세신데 실손보험료가 한 달에 25만 6천 원입니다. 25만 6천 원. 물론 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요즘 걸로 바꾸시면 한 5만 5천 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가족분들께서 자녀분들이 힘을 합쳐서 n분의 1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집이 이제 지방에서 월세 사시는데 월세가 30만 원인데 실손보험료가 월세 비슷하게 나갑니다. 물론 다음번 갱신할 때는 이제 2년 후에 갱신해야 되는데 2년 후에 갱신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셔라. 40만 원. 그 정도는 능히 올라갈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67세, 68세가 되면 이제 40만 원 정도도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낼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미 실손보험료에
보험료로서 어떤 그 의미를 저는 잃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까지 내가 실손보험료를 낼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께서는 그걸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만원도 오케이, 20만원도 오케이, 30만원 부르는 대로 내야지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의 뭐 가치가 있는 실손보험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수증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3세십니다. 이분은 실손보험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로봇 수술을 권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가족분들이. 그 병원비, 수술비가, 로봇 수술비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도 이런 수술비를 내고도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차라리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심각했던 거는 맞는데,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레이저 결찰술인가 뭐 어떤 최신 치료 수술을 했는데 다 의료보험으로 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비가 51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51만 6천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총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300만 원 넘고 25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만 낸 겁니다. 50만 원. 그리고 이분은 지금 수술한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비뇨기과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도 이제 완치됐다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세브란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로봇으로 했다면 온 가족분들이 한 1,500만 원을 n분의 1 해서 낼 뻔했는데, 50만 원이니까 이 어르신이 혼자 다 낸 겁니다. 카드로. 기분 좋게. 현금으로 냈습니다. 현금으로. 예, 이분 카드 안 쓰시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세브란스 병원인데, 제가 전에 그 영상에도 한번 올리신 분이 있는데, 심장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무슨 시술인지 모르겠는데, 뭐 최신 시술이 나왔다고 한다면서, 지금 약을 복용 중에서 이제 심장약을 복용 중인데, 이분이 시술비만 지금 1,6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 겁니다. 이분은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만약에 1,6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DNA 피검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DNA. 그러니까 유전적까지 뭐 그걸 봐가면서 피검사를 하는데, 그거 역시 비급여 피검사로 그게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비급여 진료가 이제 예상됩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시술에다가 검사비 다 하면 2천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은 30%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600만 원을 내가 돈을 내야 됩니다. 600만 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얘기해서, 의료보험 되는 진료로 의사한테 얘기를 하셔라. 의료보험 되는 진료. 그럼 그거는 15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150만 원. 수술하고요. 물론 이제 당장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수술 환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기 중이라. 저는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심장 수술이라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진짜 초고난도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를 꼭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급여 진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는 아주 희귀 난치병 질환 그 몇 가지 말고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진료로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진료가 커버가 된다면 꼭 굳이 이렇게 실손보험이 꼭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제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손보험이
3, 4만 원일 때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낼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찌어찌 낸다고 치는데 다음번 갱신할 때는 도대체 얼마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실손보험 중요하죠. 실손보험 중요한데 그 실손보험이 또 그 이러저러한 보험을 뭐 보험의 과소비를 막아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내가 실손보험 있는데 뭐 암보험이 왜 필요해? 수술비 보장이 왜 필요해? 뭐 뇌혈관 진단금이 병원 가면 공짜인데 이러므로 해서 보험의 과소비를 막아주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료만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납부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과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나거나 우리 집이 병원비가 없어서 파산한다거나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손보험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비급여 진료 의사가 권하면 아니다. 이거 의료보험 되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의사가 이제 안색이 바뀌고 이제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 급여로 해줘. 의료보험 이거. 그리고 내가 병원을 갔을 때 이거 의료보험 되는 거야? 비급여야?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의료보험 되는 거야? 이 검사하는데 뭐 보통 피검사가 아니라 뭐 유전적으로 뭐 3대, 6대, 10대, 20대 어떤 유전화까지 다 분석했다 필요 없고 그냥 정밀 피검사만 해줘. 의료보험 되는 피검사만 해줘. 이거 수술한다고 했을 때 로봇이야? 이거 의료보험 되는 거야? 안 돼. 의료보험 되는 걸로 해줘. 이거를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의료보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급여로 해줘. 이거를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생활화하시고 습관화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손보험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실손보험하고 이제 헤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시는데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믿으시고 실손보험을 멀리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다. 다만 내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